자, 이번 시간에는 요양법의 방법의 지도, 의료법 제24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의료인은요, 그 환자나 환자 보호자에게 요양 방법이나 기타 건강관리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여야 한다. 그 의료인의 임무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에 위반한 경우는 그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자,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한 중대한 위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그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환자한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은 뭐냐? 환자한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고요. 수술이 왜 필요한지, 그 다음에 수술 방법 및 내용, 그 다음에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성명을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술 등에 따라서 그 발생되는 그 후유증 또는 부작용에 대해서 반드시 설명을 하셔야 되고, 수술 전후 환자가 준수할 사항은 뭔지 이런 것들도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설명하고 동의서 받은 동의서 4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죠. 그리고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수술 등의 방법, 내용,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 의사 또는 한의사가 변경된 경우는 변경된 사유와 그 이유를, 내용을 환자한테 서면으로 알려야 돼요. 그리고 설명, 동의, 고지 등의 방법,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행위에 대한 설명은 시행령 제10조의 8항에 되어 있습니다. 자, 의료법 24조 1항, 아까 제가 설명을 했어요. 1항이 뭐였냐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신체에 중요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환자에게 설명을 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내용에 따라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환자로부터 받는 동의서는 환자가 반드시 서명을 하고 기명 날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수술 등에 따른 후유증 또는 부작용에 대해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수술, 수혈, 전신마취 방법, 내용 등의 변경 사유 및 변경 내용을 환자한테 서면으로 알리고요. 환자를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구두 방식으로 병행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에 관한 설명 후 받는 동의서가 서면인 경우는 환자의 동의를 받은 날, 서면은 환자에게 알린 날을 기준으로 각각 2년간 보존 관리해야 됩니다. 2년간 보존 관리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고의 의무를 보겠습니다. 누구한테 신고를 하느냐? 취업 사항에 대한 신고를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몇 년마다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 상황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료인에 대해서는 신고를 반려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자, 신고에 대해서 시행령에 대해서 제11조에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의료인은
그 실태와 취업 상황 등을 결격 사유 등 면허 취소와 재교부에 따라서 면허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해에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신고를 한 의료인의 경우에는 신고한 날로부터 매 3년이 되는 12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신고 수리 업무를 제28조의 내용이 뭐냐면 중앙회와 지부에 대한 내용이에요. 제28조에 위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조산사회, 간호사회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중앙회라고 하는데 여기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신고의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자, 의료인의 실태 신고 등 보고에 대해서 시행규칙 제17조에도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냐?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 상황 등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의료인의 실태 등 신고서를 작성해서 중앙회의장에게 제출한다고 그랬어요. 중앙회의장에게 제출하는 거죠. 그래서 신고를 받은 각 중앙회장은 신고인이 보수 교육을 이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요. 그리고 각 중앙회장은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 상황에 따른 신고 내용과 결과를 반기별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 효력이 정지된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 상황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는 그 내용과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그 문제를 잠깐 보면 의료인이 실태와 취업 상황 누구에게 신고하는가? 1번 대통령, 2번 도지사, 3번 보건복지부 장관, 4번 국립보건원장, 5번 국립의료원장. 누구였죠? 보건복지부 장관이었어요. 법 25조에 나와 있었죠. 그러면 의료인이 최초 면허를 받은 후 실태와 취업 상황은 몇 년마다 신고하는가? 몇 년마다였죠? 3년이 아니라 4년이 아니라 3년이었습니다. 자, 변사체 신고. 변사체 신고는요, 누구한테 하느냐? 관할 경찰서장한테 하는 겁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조산사는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의 의심이 있을 때에는 시체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신고해요? 관할 경찰서장한테 신고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그 의료 행위에 관한 설명이라든지 그 다음에 신고, 변사체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셨습니다. 강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